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주름 관리 방법은요, 이것만 바르면, 여기만 누르면 팔자주름이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이 계속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할 영역인 거거든요.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는 정석의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숙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주름에 관해서 스터디한 내용들, 그리고 에스테틱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주름 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고 중요한 맥락이라서 이걸 모른 채 그냥 주름에 좋다는 화장품 쓰는 것과 이걸 알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것과는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주름이 더 빨리 개선되고 예방되는 게 좋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개념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위,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주름이 왜 생기는지 핵심적인 이유, 그 두 가지 축을 빨리 설명드릴게요. 뭐든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진피 속 탄력을 관장하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진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뭐였죠? 맞아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인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두 물질이 감소하면서 진피 내 밀도도 같이 떨어지는데 밀도가 낮아지면 중력에 더 쉽게 영향을 받아서 처짐이 생겨요. 그래서 주름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처지는 대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근육이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깁니다. 우리가 인상 쓰고 웃음 짓고 하는 이런 표정의 변화로 인한 주름인 거죠. 얼굴 근육이 수천 번, 수만 번씩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 수축은 강해지는데 이완은 약해지면서 그 부위에 주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 자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가 진피의 밀도를 높이는 관리와 근육의 수축을 이완하는 관리,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대부터는 이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라서 한 가지만 해서는 주름이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 두 가지를 알았으니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름은 장기전이에요.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화장품, 홈케어, 디바이스,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홈케어 전문가니까 오늘은 우선 화장품 성분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제품과 홈케어 루틴도 알려드릴 거예요. 병행하기 좋은 홈케어 디바이스와 피부과 시술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집에서 바르고 이런 거 다 귀찮아. 그냥 피부과 한 번씩 가서 울세라, 써마지, 보톡스 맞아야겠다. 집에서 바르는 건 그냥 대충 바를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저는 관점을 먼저 조금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홈케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홈케어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집에서 하는 후관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없겠죠. 반대로 내가 홈케어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의술까지 더해진다? 이거는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래서 주름 관리는 모든 방법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매일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홈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화장대에 이 성분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피 밀도를 높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성분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성분으로 레티놀, 비타민C, 그리고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의 섬유아세포라는 것을 자극하는데 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다시 만들어내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레티놀은 진피 구성 물질을 다시 생성하는데,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섬유아세포는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단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분해되지 않게,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진피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티놀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새롭게 생성하고 비타민C는 갖고 있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주름 관리를 위해서는 둘을 다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제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설명드릴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니님, 그러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그 자체를 바르면 되지 왜 레티놀이나 비타민C, 펩타이드 같은 성분을 바르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분자가 너무 커서 각 7층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아무리 많이 발라도 구조적으로 진피층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피부의 생리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같은 성분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자극하고 생성하고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성분들은 분자가 작으니까 흡수도 깊게 되고 흡수가 깊게 되니까 섬유아세포까지 자극하기 더 쉬운 거죠. 정리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그대로 발라서 넣을 순 없고 내부 재생을 자극하는 성분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바로 펩타이드인데요. 펩타이드는 진피 밀도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펩타이드라는 용어가 단백질의 단위여서 펩타이드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펩타이드 화장품이 어떤 종류의 펩타이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레티놀처럼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진피 밀도를 상승시켜줘요. 레티놀보다 피부 자극감은 더 낮아서 레티놀과 병행해서 쓰시면 좋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세틸헥사펩타이드나 스네이크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은 근육의 수축을 방지해주는 펩타이드예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맞는 보톡스와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화장품 성분으로 홍보할 때 보톡스와 유사 원리다, 유사한 기전이다 이렇게 홍보하곤 합니다. 보톡스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서 표정 근육을 안 쓰게 만드는 게 보톡스의 원리입니다. 화장품 성분으로 이용되는 펩타이드는 원리는 같지만 이렇게 차단까지는 안 되고요. 아세틸콜린을 더 적게 만들어내게 또는 만들어내더라도 방해를 해서 얼굴 근육이 수축이 좀 덜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자주 맞으시는 분들은 시술 전후에 이 두 펩타이드 성분을 같이 써주시면 보톡스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성분들이 들어있는 화장품도 추천해드리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니스프리 레티놀, 디오디너리 레티놀, 스킨스티컬즈 C 페룰릭, 카푸치니 퓨어시텐 앰플 이 제품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뭔가 좀 더 강하게 올인원이 되는 주름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티놀과 비타민C를 함께 쓰시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들어있는 스트라이벡틴 세럼이 괜찮으실 거예요. 레티놀을 처음 쓰시거나 아직 20대이신 분들은 레티놀 농도를 0.015%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시키기 원하는 30대 이상 피부는 레티놀의 농도가 최소 0.1% 이상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스트라이벡틴 세럼은 레티놀이 0.1%, 비타민C가 9% 들어있어서 이것저것 다 바를 시간이 없고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 바쁜 30, 40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지난번 속건조 타파 루틴에서도 소개드린 제품인데요. 바로 VX26 펩타이드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히알루론산과 펩타이드가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이 무려 64.98%가 들어있어서 건조 해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펩타이드도 20.91%로 굉장히 고농축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펩타이드는 진피 물질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수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VX26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는 진피 물질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가 3종류, 근육 수축 방지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가 3종류, 이렇게 각각 6종류가 들어있어서 2가지 영역을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얇은 편인데요. 게다가 표정도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막 짓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주름을 케어할 때 이 2가지를 다 케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이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면 스트라이벡틴 세럼과 VX26 펩타이드 세럼을 밤에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홈케어 할 때 쓰기 좋은 제품들입니다. 홈케어도 당연히 2가지 축을 모두 관리해주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잔다셀 아셀록스 마스크와 매트릭스 리페어 앰플, 미밍 리프트 앰플인데요. 잔다셀은 독일에서 온 에스테틱 화장품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우선 아셀록스 마스크는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아세틸엑사펩타이드와 비슷한 작용 기전인 가툴린 익스프레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표정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는 이마주름과 팔자주름에 효과적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마 표정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잔주름이 심하게 눈에 띄면 아셀록스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 확실히 약간 팽팽하고 땡땡하게 당겨진 느낌이 들어요. 홈케어 제품은 집중 관리를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감이 드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셀록스 마스크를 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앰플을 번갈아 가면서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매트릭스 리페어 앰플은 진피의 밀도를 높이는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미밍 리프트 앰플은 근육 수축을 방지하는 스네이크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축을 번갈아 가면서 병행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스테틱에서도 주름 관리 케어를 할 때 이 두 가지 앰플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홈케어 입문템으로 수요일에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일요일에는 아셀록스 마스크와 두 가지 앰플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밤 바르는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스트라이백틴 세럼과 VX26 펩타이드 세럼을 번갈아 가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주름의 두 가지 축을 관리해야 개선이 더 빨리 된다는 거는 모든 주름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어떤 주름이건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꼭 이 두 가지 축,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만 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보면 주름을 개선하는 성분들은 다 어느 정도의 자극감을 동반해요. 게다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성분들을 고농축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력 지수라고 할 수 있는 pH, 각질,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 자극감 있는 성분들을 피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피부의 기본 장벽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같은 고농축, 고자극 제품을 쓸 수 있겠어요. 피부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다 뒤집어져서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주름을 해결하고 싶으실수록 더더욱 내 피부의 기본 상태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튼튼한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피부과 시술을 현재 받고 있는 중이시라면 시술 후에 그 자극, 붉은기가 다 진정된 다음에 주름 관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 피부 타입이 뭔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상태라면 정확하게 피부 진단부터 받고 홈케어 입문템으로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진단이 필요하시거나 홈케어 입문템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주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 진피 밀도를 높이는 데 좋은 성분, 그리고 근육 수축을 방지하는 데 좋은 성분을 알아봤는데요. 내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이 개념을 모른 채 남들이 좋다는 거를 그냥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다 들으셨어도 여러분은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더 높아지셨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피부 관리를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게 피부 관리의 눈을 높여드리는 좋은 정보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해두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